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오늘도 무려 장중에 이제 20%가 급등을 하면서 벌써 전고점에 한 방으로 다 와버린 거예요. 자, 대한항공통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연장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달 파동으로 진행이 돼도 일단 이 직전 고점까지는 테스트를 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흐름이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제가 오늘의 이 상승을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나와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홀딩해서 가져왔어요. 깨지고 나서 이 조정을 피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에 대한 급등이 나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지지를 했던 주가가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을 받던 주가가 또 다시 돌파를 하더란 겁니다. 돌파를. 자, 돌파를 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밴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드는 이 연장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장 파동. 네, 보신 대로 그리고 오늘의 이 급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맥점 분봉에서 제가 이 돌파가 될 때부터 상승을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이 온전한 상승을 먹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이 돌파가 나오는 시그널 이후에 이 유지가 되는 흐름 속에서 현재 이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이 오늘의 양봉은 다 제가 챙겨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한항공통신 직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이대로 또 끝이 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점 돌파도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통신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점 하나는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현재 이 다시 급등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사실 좀 이 불안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사실 다시 올라오더라도 마음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한번 이 크게 꺾이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게다가 딱 전 고점까지 상승한 위치에서 살짝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쌍고점을 찍고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쌍고점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거래량을 좀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캔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페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윗꼬리를 정말 길게 만들거나 이런 음봉들로 그러니까 페이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만, 돈이 들어온 이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좀 보면 제가 이번 흐름은 이 연장 파동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만약 이게 이제 쌍고점을 만들고 즉 미달 파동이죠.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는데 돌파를 못하고 미달로 발생하면서 꺾이는, 그래서 이 미달 파동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만들 때처럼 역대급 거래량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이 앞에 이 악성 매물들을 지금 현재는 다시 세력들이 다 받아내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주식에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추가 급등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날에 터졌었던 음봉이 있죠. 왜 이날의 음봉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엄청난 급등세를 만든 주가의 이 투자에 대한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렸던 이 공포의 음봉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마저 현재는 다 소화를 하면서 지금 올려치는 거란 말이죠. 즉, 이 급한 매도세를 이기는 이 매수세, 즉 현재는 완벽한 이 매수 우위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 고점을 돌파하는 이 돌파형 연장 파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쌍고였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지 못해요, 현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할 정도로 정말 단번에 급하게 꺾어버리죠.
왜? 급하게 꺾어버려야지 개미들이 이 쌍고점에 다 물리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떻죠? 주가가 여전히 좀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세력들의 이 의도와 그리고 이 흔적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이 대한강통신은 4월 달이죠. 그러니까 4월 달에도 주가가 이 맥점 분봉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중간 조정에 털리지 마라. 끝까지 이건 홀딩을 해야 된다.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7,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무려 2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거예요. 뭘 지지하면서요? 이 맥점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밴드가 깨졌을 때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수익을 챙기셔야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계속적으로 이 밴드를 저항으로 저항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가 이 돌파가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현재까지 다시 이 파동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털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이 상승 추세가 현재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대응도 그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 기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보유. 홀딩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신 대로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는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누구는 손실이 나는 이유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이 나만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저 맥점 코치는 이 밴드가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유지가 될 때까지는 보유를 하자. 아직 깨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덜컥 겁을 먹고 그러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강통신 과연 이 언제 꺾이는 흐름이 나올까?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자,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강통신 이번 실적 발표 전후가 이 운명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 이 대한강통신의 핵심 엔진은 결국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의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차트에는 그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물량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강한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 대한강통신 실적 발표가 5월 18일이니까 일단 그 기간에 근접할 때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 상승세가 살아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비슷한 예로 대우건설이 그랬죠, 여러분들. 자, 대우건설 역시도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한번 이 슈팅을 주더니 그 뒤로는 바로 이 흔들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발표를 하고 나서 흔들기가 나오는데 대한강통신도 이 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건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다라는 거죠. 실적 발표 전이라도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자, 그럼 그땐 우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이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저 맥점 코치의 말을 믿고 또 저한테 문자를 받아서 이 저점대에서부터 현재 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지난 고점에서도 정확하게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다들 수익 확정을 지으셨죠. 자, 이번에도 이 분봉이 깨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세력들한테 수익 다 반납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탈출 신호 절대 놓치지 말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하시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그널이 깨질 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게 깨지면 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